안녕하세요, 실장님. 안녕하세요. 복지 문제 해결 모델 설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. 복지 문제 해결에서는 지자체 맞춤형 복지 모델 설계 과정 의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최근에 복지 영역에서 이제 저희 퍼실리테이션 그 의뢰가 오면 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좀 그런 계획들 세우는 부분에 참여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. 이유를 보면 마을복지계획은 기존의 어떤 마을에 필요로 하는 그 복지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공공에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읍면동의 면사무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을복지계획 같은 경우는 그 참여 주체가 누구냐 민간에 계시는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회차별로 단계별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기존에는 어떤 정책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공공에서 특히 이제 복지 영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컨셉을 잡으면 그거를 전국의 읍면동까지 똑같은 컨셉을 이렇게 뿌리는 예산이라든지 시행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정말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의 구성원이라든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 거기서 똑같은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중앙에서 읍면동까지의 뿌려지는 정책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우리 마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복지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또는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오히려 위로 올리는 그 바텀업 방식의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적인 정량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. 또는 정성적으로 그 대화의 질이나 주민들 간에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굴되고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영역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라든지 협업을 좀 이끌기에 좀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저희 퍼실리테이터에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 연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역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다른 문제 해결 프로젝트랑 다르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설계의 주안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, 질문하신 것처럼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, 그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같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 사업을 이해하는 부분에 좀 그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복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높이를 맞추는 이제 그런 단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, 또 여기에서는 와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또는 관찰했던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첫 시간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. 그래서 문제를 발굴하기, 그러니까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기 전에 이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는구나, 또는 그동안에는 주로 와서 듣고만 갔지만 여기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, 이제 그런 그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
각 마을에서는 그런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1시간 정도 하신다든지. 근데 저희는 이제 적어도 뭐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길게는 4시간 이상 그 요청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회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, 시간이 왜 필요한지 알겠다.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모으고 결정하고 이런 걸 하려면 1시간으로는 안 되겠네요. 라고 이제 나중에 성찰을 할 때 말씀하시는 이제 위원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, 그런 저희가 주안점으로 뒀던 부분이 아, 잘 좀 소위 다 받아들여지고 있구나. 그런 부분이 잘 작동했구나.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 복지에서 욕구조사라는 형태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이미 네.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복지 모델 설계 과정에서도 이제 주민의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그 보통 복지에서 하는 욕구조사랑 이 시민 인터뷰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 저희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앞단에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지만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주민 욕구조사 하는 부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. 물론 저희가 다른 문제해결 프로세스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걸 듣기 위한 것들을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특별히 이 주민 욕구조사 부분은 기존의 복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런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데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마을 의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대상자,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지,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, 우리가 마을에 살아갈 때 더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물어보는, 그렇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는 그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했던 그분들은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다. 복지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,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그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, 이제 거꾸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주민 욕구 조사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이렇게 좁게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제 물어보는 부분, 그게 조금 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점심 드셔도 됩니다. 바이루. 바이루.